하둘셋 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산마열혈입니다. 송덕수 교수님표 제10판 신민법 강의 1169페이지 변제 시작하겠습니다. 산마열혈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바랍니다. 음화자 1번 변제의 의미 성질. 1번의 변제의 의미.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급부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의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거나 또는 임차인이 차임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그 행위이다. 변제는 채무 이행과 그 실질에 있어서 같다. 이행은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측면에서 본 것이고, 변제는 채권을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변제는 이행에 의한 극부의 실험으로서 이행행위가 구별된다. 적어도 개념상 이행행위는 변제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이행행위는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1170페이지 법률행위일 수도 있다. 2번의 변제 성질. 변제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는 독일보통법 시대부터 다뤄지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의용문법 아래에서도 학설이 대립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변제의 변제의사가 필요한가 아닐까이다. 그러면 학설은 법률행위설, 준법률행위설, 절충설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변제가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개념을 주장되고 있다. 그런데 학설은 구체적인 모습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보인다. 우선 준법률행위설은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고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사실행위설은 변제는 사람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법률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사실행위라고 사귀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방가로만 3번 목적적 급부 실현설은 변제는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적 급부의 실현이라고 이해할 것이라고 한다. 변제는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적 급부 실현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변제의사가 있어야 하는 물론이고 이행행위가 유효해야 한다. 즉 이행행위가 법률행위일 때에는 그 유효권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행행위가 동산의 인도일 때에는 인도의 요건을 구비되어야 한다. 이행행위가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행위능력이 필요하고 또 그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질 수 있으면 법률행위에 의한 민법 규정상 당연하다. 학설의 대립은 더 자세히 보실 거면 다른 문헌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기본서에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여기서 끊지 말고 좀 더 하고 끊겠습니다. 로마자 2번의 변제자, 2번의 채무자. 채무자는 변제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변제 권한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래 채무자가 변제자가 된다. 그러나 항상 채무자가 직접 이행행위를 하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행위가 사실행위일 때에는 그 행위를 이행부자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법률행위일 때에는 대리인도 행할 수 있다. 2번의 제3자, 양가를의 원칙. 채무 변제는 언제나 채무자만이 하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다.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3자의 변제는 제3자의 채무자의 채무를 자기의 이름으로 그러나 타인의 채무로서 1171페이지 변제하는 것이다. 하둘셋.
반갑습니다. 사마에럴입니다. 예, 이와 관련하여 1175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조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 변제임이 나타나는 변제 지정을 통해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 변제라는 지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선박 대리점이 선박 소유자 등을 대리하여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통상 상법 제87조 소정의 대리상의 지위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박 대리점은 선박 소유자 등이 상업상인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영업을 추구하는 독립한 상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서 선박 대리점이 선박 소유자 등과 사이에 그러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선박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에 그 법적 성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인수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박 대리점이 이러한 이행인수 약정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출연하여 한 변제는 선박 소유자 등이 대리인으로서 한다는 점을 밝히는 등 법률 변제라고 평가되어야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469조에서 정한 제3자의 변제에 상당하다. 제3자의 변제가 있으면 채무자의 변제가 있는 때와 마찬가지로 채권은 소멸한다. 다만 변제한 제3자는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한다. 그리하여 그 경우에는 채권은 변제자와 채무자 사이에 존속하게 된다. 한편 제3자의 변제 제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채권자 지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제3자의 대물변제 공탁 3개의 문제. 제3자는 변제 외에 대물변제 공탁 3개도 할 수 있는가? 문헌들은 제3자의 대물변제 공탁을 인정하는 데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3개에 관하여 부정설에 긍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부정설은 채권자와 채권과 제3자의 채권을 상계적 상이 있지 않다는 점, 상계는 채권 담보의 작용도 하는 제도라는 점, 상계는 변제 대물변제 공탁과는 달리 채권 자체를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긍정설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볼 때 대물변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제3자의 상계를 막을 수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긍정설은 채권자가 파산 상태에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상하건대 대물변제나 공탁은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권을 만족시키는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하여 행하여줘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상계는 그것의 담보적 기능 등에 비춰 볼 때 허용하지 않으면 옳다. 양가르이건의 예외. 민법은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는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하고 있다. 1번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채무의 성질이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다. 일신전속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가 그렇다. 그런데 일신전속적인 급부 중에 절대적인 것은 제3자의 변제가 언제나 금지되지만
상대적인 것은 채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제3자의 변제가 허용된다. 방가로 2번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현재한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물론들은 대체로 계약으로 발생하는 채권은 계약에 의하여 그리고 단독행위로 발생하는 채권은 단독행위로 제3자의 변제를 금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 규정은 특히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여기의 의사표시는 설사 채권이 단독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이라고 새겨야 한다. 한편 견해에 따라서는 의사표시에 의한 제3자 변제 금지는 입법론상 부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적 자체의 취지에 부합할 뿐더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결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방가로 3번이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에 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여기의 이해관계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 그리고 채무자의 반대 의사는 적극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으나 변제할 당시에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는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줄이 좀 삐뚤어졌네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 금지는 채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이나 그것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한다. 그리고 그것은 민법이 채무 면제를 채권자의 단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조화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이 제도는 타당성이 의심스럽다. 연대 채무자, 보증인,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과 같이 법률상 변제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 변제로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하여 공동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순위로 소유권을 전등기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면적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 일부가 남은 경우에 가등기 권리자는 물상보증인의 선순위 저당권을 대해 취득하고 그 가등기 권리자는 이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여함으로써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이해관계만을 가지며 따라서 그는 채무자의 이익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겁니다. 1173페이지에 양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 채무자의 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재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 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볼 것이다. 양가로티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다시 위 소외인이 원고로부터 수령해야 할 원래금과 등기 비용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이 부동산을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함에 있어서 이익을 갖는 자에 해당한다. 양가로리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채무자가 연립주택건설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 채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로 인하여 연립주택건설 사업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양가로 미에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경로되어 있는 부동산을
시효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자가 그 등기를 경유하지 못하던 중에 채권자가 청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및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유하였다면 그런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소유권을 대유하여 그의 채권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건물을 신축한 자가 건물을 매도함에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그 건물을 매수인에게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그 건물의 건축공사 수급인이 공사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의 입주를 저지하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매매 대금의 일부를 건물 공사 수급인에게 공사금 채무 변제금조로 지급한 경우에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은 그 권리 실현에 장애가 되는 위 수급인의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공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가 정당한 이익 있는 자라고 볼 것이므로 이 변제는 공사금 채무의 범위 내에서는 매도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